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예지입니다. 네, 우리 증시의 질주가 좀처럼 끝나질 않습니다. 특히 오늘장 우리 증시를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지금 이 시간에 무려 5% 넘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도 1등 기업이 또 네. 대장주 노릇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데 알테오젠이 오늘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닥 지수의 상승까지도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네, 1등과 1등이 서로 우리 증시를 올려주는 이런 모습.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서도 급격하게 따라가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연휴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묻어나오는 시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로보티즈가 오늘도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정말 이렇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만큼 종목 상담에 대응하는 방법도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오늘도 종목 상담으로 저희가 또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화 열려있죠.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채팅창에 곧바로 올려주셔도 되거든요.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고요. 신규 매수 문의도 보내주시죠. 자, 그러면 유튜브 한번 들어봐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어떤 분들이 와주셨을까요? 저희가 오늘 창호 앵커 보자마자 네. 오늘 딱 올블랙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오늘 좀 가을 남자 같다, 겨울 같다 이런 이야기를 네. 했는데 시청자분께서도 일체유심조님께서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네요. 남자의 계절, 가을이 오는군요.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주말인 어제 북한산의 백운대에 올라서 어제 날씨 너무 좋았는데. 너무 좋았죠. 그래가지고 산행을 했는데 좀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왠지 좀 따뜻한 따뜻함이 묻어나오는 그렇게 옷을 입고 나오고 싶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근데 입고 와보니까 옆에 있는 그 예전 거와 색깔이 많이 대비가 돼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블랙핑크 컨셉인 걸로 하죠. 아, 그래요? 괜찮죠? 요즘에 대단합니다. 촉이 올라와가지고 아니 어휘력이 좋아졌어요. 이영재님께서 바로 받아주셨죠? 흑백 요리사다. 자, 그리고 그라미님 안녕하세요. 이제 진짜 가을이 찾아왔네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진짜 그 주말 내내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했습니다. 1년 내내 날씨가 오늘만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요 정도 날씨가 이어지면 최고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오늘 출근길에 좀 날씨가 쌀쌀해졌을 것 같아서 가디건 입고 나왔는데 네. 저는 이 가디건의 계절이 딱 좋더라고요. 그렇죠. 폭닥폭닥한 계절. 뭐라고요? 폭닥폭닥. 그런 표현을 씁니까? 역시 감성이 좀 남달라요. 오늘 좀 칭찬을 자주 해주시네요. 아니 좀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월요일부터 놀라게 됩니다. 기분 좋네요. 그리고 지효님, 한방님 모셨고요. 오늘도 볼링여수님, 자작나무님, 권씨님, 왜 이렇게 많아요? 빨간목련님, 분홍이님, 구경만 할게요님은 진짜 보통 말을 안 하시죠? 이렇게 손만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리아님 모셨고요. 프리지아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 강사님 확인해 봤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인사 주시면서 동시에 또 종목 진단 요청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도리피님 SFA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 진단 요청이 생각보다 좀 뜸한 것 같아서 그러게요. 오늘은 인사가 네. 더 많네요. 많은 분들이 진단 요청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종목만 하지 마시고요. 소외가 되어 있는 종목, 이거 이렇게 계속 소외가 되어 있는 게 맞나요? 라는 이런 질문도 얼마든지 남겨주시죠. 캐테르님께서는 오늘 삼성 SDI 6% 수익 실현했다고 네. 절반 익절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남겨주셨는데 또 이렇게 나만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수익을 보길 바라면서 좋은 하루 보내달라 이렇게 남겨주신 점도 너무 스윗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이상모님 모셨고요. 들국화님, 두 분 앵커님 멋져요. 들국화님도 오늘 하루 멋지십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제가 키워드를 한번 잡아봤는데 오늘이 어떤 날일지 이걸 한번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한번 공개해 주실까요? 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왜요? 아니, 무슨 왜요? 날을 랭킹쇼를 하면서 진짜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네. 아니 무슨 이런 날이 있어라는 날들이 매일매일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네. 바로 세계 차 없는 날. 아니 아무도 몰랐던 이런 날이 오늘입니다. 세계 차 없는 날. 이거 무슨 날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1년 중에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좀 네. 자동차를 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아무래도 이런 친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참 친환경적인 사람인데 저는 차가 없거든요. 저도요. 있는 줄 알았는데 험한 말이 나올 뻔했네요. 어머. 자, 그래요. 세계 차 없는 날 이렇게 저희가 진행자부터 차 없는 날을 실행하고 있는 저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주제로 가봅니까? 자,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 딱 생각이 나는 거 바로 출근길이 아닌가 싶어서 네. 설문조사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야, 직장인의 출근길 최고 스트레스는 뭔가요? 오. 이거 보자마자 벌써 스트레스 올라오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답변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은 지옥철이죠.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죠. 특히 한여름의 지옥철. 그러면 저기 아래에 있는 파란색 칸에 이상한 냄새까지 합쳐지면 한여름에 정말 최악이거든요. 사실은 진짜 지옥철을 타면 냄새고 뭐고 그냥 그 사람한테 깔려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9호선 라인에 살고 있는데 아침 출근길에 9호선 급행열차를 타면요. 와, 서울 너무 지하철 힘들죠. 9호선 급행은 진짜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그 여름에 더위에 약하잖아요. 네. 한여름에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짜 방송을 위해서 택시 타고 다녀요. 왜냐면 근데 그게 진짜 좋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급행열차 타고 아침에 출근길을 나오면 한여름에는 그 땀이 땀으로 샤워하죠, 범벅되거든요. 그냥 다시 한번. 그럼 메이크업이 안 돼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진짜 한여름에는 택시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한여름을 너무 싫어합니다. 와, 지옥철 보자마자 그 악몽 같은 기억이 벌써 막 떠오르는데요. 그리고 이 순위가 찾아보면 지금 출근길의 최고 스트레스는 뭐냐 이렇게 남겨놨는데 그렇죠. 일단은 복수응답이 가능하다는 점도 한번 참고가 되시면 좋겠고 네. 이 밖에도 또 출근길 말고 이 출근 자체의 스트레스의 원인은 뭐냐 이런 조사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거기서는 압도적으로 1위였던 게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을 해야 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스트레스다. 이게 너무 압도적이어서 제가 출근길로 설문조사를 바꿔서 가지고 아니, 왔습니다. 왜 하필 월요일에 이런 걸 가지고 온 거죠? 월요병을 이겨내야죠.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PTSD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지하철에 저런 게 별로 없을 텐데, 그 택시나 아니면 그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급정거 급출발에 정말 예민하실 겁니다. 방금 댓글에서도 오늘도 네. 볼링연습님께서 남겨주신 게 서울이랑 경기도는 오. 지옥철인데 지방은 급정거 급출발이었다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 버스 타고 다니면 급정거 급출발할 때 진짜 잘못하면 큰 사고 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특히 서 있는 경우에는 네. 진짜 자칫하면 넘어지기도 하고 좀 위험하기도 하죠. 이게 힘이 아무리 세도 갑자기 급정거 급출발을 하면 몸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종이 인형처럼 말이죠. 맞아요. 옆 사람 실수로 발 밟기도 하고 막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연속이죠 그냥. 죄송함에 플러스 분노까지 합쳐지니까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감정 제거 잘 안 되죠. 이걸 잘 이겨내고 오늘 출근한 저희가 갑자기 좀 대견해지네요. 그러니까 게다가 기특합니다. 저는 저거 진짜 공감하는데 지하철 지연.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한창 중앙선 경의중앙선 타고 네. 다닌 적 있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배차 간격이 굉장히 넓어요. 유명하죠. 근데 이게 지연이 되면은 강의를 늦는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 학부 때. 정말 저것 때문에 맞아요.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거는 진짜 안 타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 진짜, 스트레스.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들국화님은 지옥철 플러스 이상한 냄새까지도 그러니까요. 함께 그 의견을 주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일체 유심전님, 직장 상사가 일 시킨 거 안 하고 출근하는 날 최고의 스트레스다. 너무 무시무시하죠. 와, 출근하기 전부터 이게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말이죠, 이거는. 한방님께서는 자동차 파워 핸들, 에어컨 옵션일 때도 다 살았다. 그래요. 상황에 맞게 사라집니다. 한방님, 파워핸들, 무파워핸들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예전 거는 모를 텐데 파워와 무파워핸들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잘 안 돌아갔어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 들어보겠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를 모시고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구루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 참 출근하기 어려운 월요일장인데 하필 주제가 이렇습니다. 직장인의 출근길 최고 스트레스는 뭔가요? 김구루 전문가께서는 어떤 게 가장 스트레스이실까요? 글쎄요. 저는 사실 별로 스트레스 안 받는 류의 사람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일반적으로 좀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출근길에
이렇게 끼고 이상한 냄새가 있는 게 아무래도 좀 대중교통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쪽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시청자분들이랑도 의견이 비슷하시네요. 아주 역시 우리 댄디하고 깔끔하신 김그루 전문가께서 이상한 냄새를 콕 집어주셨는데 채팅창에도 그 얘기가 바로 좀 나오고 있죠. 사실 냄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가운데 저희는 또 종목들을 찾아볼 텐데요. 오늘 그 주제가 잘 골라졌나 봐요. 이 의견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종목 요청이 평소보다 좀 줄어든 것 같아서요. 여러분의 계속 진단 요청을 저희는 기다리겠습니다.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까지 꼭 남겨주시고요. 이거 새로 매수해도 될까요? 신규 매수 문의도 가능합니다. 정유진님께서도 NC소프트를 남겨주셨는데 네. 죄송하지만 이 종목보다 앞에 말이 너무 눈길을 끌어가지고 뭐죠? 종목이 잘 눈에 안 들어오네요.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두 분 많이 아름다우세요. 아, 그래요? 저도 어릴 때는 너무 수줍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어릴 때는 예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그래요? 나이 들고 예쁘다는 얘기를 참 듣기 어렵거든요. 제가 자주 해드릴게요. 갑자기 부끄러워지네요. 어머, 이게 무슨 소리십니까? 어머.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해사랑님의 종목입니다. 선진이군요. 선진의 매수 가격 13,930원입니다. 비중이 15%신데 이거 오랫동안 보유하셨다고 하시네요. 자, 그러면 내용을 더 볼 텐데요. 수익을 볼 수 있을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단기 목표가와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선진이 사실은 올해 상반기쯤에 굉장히 주가가 급등한 일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7월 달에 고점 찍고 좀 조정을 받다가 오늘 날아오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거 기술적으로 잠깐 받는 거하고 많은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추세적으로 다시 윗방향으로 돌려갈지 아니면 이렇게 한번 급등할 때 바로 팔아야 되는 건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선진입니다. 참 잘 가다가 요즘에 주춤했던 선진이죠. 오늘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보유를 할까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좀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근데 평단이 조금 아쉬워요. 보면은 14,000원 정도가 이제 평단 정도 가격이신 것 같은데 올해 보유했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마 2022년도 이때 사신 게 아닐까 정도에 좀 유추가 됩니다. 일단 제가 들고 가도 된다라고 결론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첫 번째는 주력 매출들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지점. 그리고 일단 지주사가 지금 하림이죠. 하림을 필두로 해서 수직 계열화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점입니다. 그 지점을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선진의 주력 매출은요 사료예요. 특히나 배합 사료가 전체 매출의 한 40에서 50%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양돈이라든지 그러니까 돼지고기라든지 또 돼지고기를 필두로 한 육 가공 품목들이 줄줄이 이제 다음 매출 파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결국에는 사실 성장성은 더 많이 팔 거냐 아니면 더 싸게 만들 거냐 이런 방향의 성장성이 좀 또렷할 때 선진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어떤 상승 퍼포먼스 값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 더 많이 판다의 구조는 지금 크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뭐 크게 주목받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싸게 판다, 그러니까 싸게 만든다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곡물 가격이 작년까지만 해도 파동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큰 폭의 급등을 하기도 하고 물론 러시아 우크라 전쟁부터 해서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마찬가지였는데 올해 들어서 특징은 곡물 가격이 굉장히 싸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선진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지만 이제 배합 사료가 가장 큰 매출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좋죠. 이런 측면들은. 그리고 이 긍정적인 측면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직 계열화도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료, 양돈, 식육이라든지 육가공. 하림 지주의 계열사들이 다 같이 진행하고 있는 측면들도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하림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선진 입장에서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거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 구조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라고 한다면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 기대하는 기대값이 좀 크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업이 본질적으로 긍정화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건요. 금융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지만 5월부터 해서 이렇게 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쉬고 다시 출발하려고 꿈틀거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저평가 기업이란 소리예요. 결국 저PBR 기업이고 지금 전일자로 보면은 PBR이 한 0.6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밸류 프로그램에 이제 일본 밸류 프로그램 목표치가 0.8, 국내가 1.0이라는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직 갈 자리는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증권주들이나 금융주들과 상당히 유사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기대값은 좀 가져갈 수 있겠다 정도 얘기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지금 밸류 프로그램이 추가안 같은 경우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3차 상법 개정이 이달 말에 어느 정도 확정이 나고, 그 다음 차시부터는 지금 일단 뒤로 밀어놨던 상속세법 개정이라든지 또는 지금 선진 같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저평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좀 올릴 수 있는 밸류 프로그램 같은 정책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누워있을 때 가져가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의견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그런 관점으로 지켜본다라면 선진보다 지주사 금융사들이 좀 더 유리한 측면들이 있긴 해요. 네, 하지만 다만 그렇다 해서 선진이 뭐 엄청 안 좋은 기업이다 이런 방식으로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견은 뭐 긍정으로 들이되 저라면은 선진에 들어가 있는 비중을 좀 나눠서 어차피 밸류 프로그램이나 저평가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상단으로 퍼포먼스를 높게 측정하는 결과값을 가져올 정책들이 앞으로 기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주나 지주사 쪽으로 비중을 좀 나누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 정도 의견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선진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급등했다가 이렇게 주춤하고 있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 정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죠.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김근우 전문가께서 이렇게 상담을 시작해 주시니까 또 네. 연이어서 종목 상담 신청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갑자기 많아졌어요. 네,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댓글에. 네. 자, 지금 많은 종목들, 닷조아님은 유니슨, 그리고 캣테디님도 말씀해 주셨고요. 한여름님, 롯데관광개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가 은근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 주제를 잘 골랐군요. 오. 아니, 이게 뿌듯한데요? 출근길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얘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확실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 자동차 관련주 올 한 해는 관세 때문에 맞아요. 계속 뭐 얻어맞기만 했잖아요. 맞아요. 아픕니다. 그래서 그 걱정이 많이 커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은정님, 두분의커님 멋지고 예뻐요. 오늘 감사합니다. 좀 유난히 시청자분들이 좀 칭찬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톡톡 튀는 진행은 독보적이라고 이렇게 되면 자꾸 까불 수밖에 없는데 큰일 났네요. 조금 진정을 하도록 그만 하겠습니다. 피어오르실게요.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배혜선님 SKC를 남겨주셨고요. 은정님은 한국금융지주를 신규 매수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좋습니다. 자, 후리지아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난 죽을 때까지 해주는 밥 먹기는 틀렸습니다라고. 아유, 제가 해드리고 싶네요, 진짜. 남이 해주는 네. 밥이 제일 맛있는데. 좋습니다. 그 콩이님도 인사 주셨고요. 조용히 강하게님, 나야님, 호하냐구님 등등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 또, 오늘 참 종목 상담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다음 종목으로는 또 어떤 종목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렌지님께서 보내주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고 매수가가 16,300원에 보유 비중은 24%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요즘에 좀 어딜 가나 반도체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사실 당장 내 종목의 실감이 안 난다면 더욱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날이 아닌가 싶거든요. 맞죠. 최근에 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워낙에 껑충껑충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매수가도 16,300원이라 좀 높은 편이 아닌가 싶어서 고민이 깊으실 것 같거든요. 또 남겨주신 거 보니까 완전 초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고. 이렇게 남겨주셔서 초보인 만큼 더욱더 시름시름 마음고생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16,300원의 보유 비중도 24%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 반도체가 좋아요. 근데 이제 이 IP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IP 단위 종목들인데 이쪽은 좀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살까 말까 고민하는 단계인 겁니다. 이거 미리 이제 높은 가격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다른 반도체들 막 신고가 뚫고 있는데 왜 내 건 안 가지? 뭐 이런 구조로 잡히는 거거든요. 결국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실적 베이스의 탄탄한 반도체가 지금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결국 수요량을 공급량이 못 따라가는 구조 때문에 주가 퍼포먼스가 좋은 건데 오픈엣지는 사실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초보자분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들은
보통 이렇게 올라가면 안 사면 돼요. 많이 올라간 거를 이제 살려고 하니까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다음부터는 좀 차분히 좀 천천히 올라간 거 말고 앞으로 좋아질 애들이 뭘까에 대한 관점으로 시장을 지켜보시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일단 메모리 IP가 주력이죠. 그리고 뭐 NPU라든지 또 그 외 IP 제품들이 그 다음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실 메모리 시스템 IP가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합니다. 거의 한 80% 범주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출이 크게 찍히는 건 아니어서, 반도체 기업들을 움직일 때 보면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나 퀄리타스 반도체, 에이징랜드나 가온칩스 같이 IP 단위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은 좀 나중에 갑니다. 먼저 가는 건 실적 베이스 애들, 하이닉스 또는 하이닉스형 기판, 네, 소켓 종목들, 또 장비 단위 종목들, 지금 막 수요가 폭발적이니까 먼저 가잖아요. 그 다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 좀 여유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비중이 좀 허락을 하면 한 번 정도 더 사는 게 어떨까 싶은데 안 되겠네요. 지금 24% 비중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더 사는 거는 좋아 보이는 방법이 아니고 그냥 두십시오. 손실 볼 종목은 아니니까. 시간은 다른 반도체 대비해서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테마 색깔이 좀 붙어야 돼요. 테마색이 붙는 거는 아마 키워드가 좀 붙을 겁니다. 올해 연말에 이제 양산이 예정되어져 있는 CXL 같은 것들이 붙을 때 IP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전 단위인 한 10월 말부터 해서 11월. 그러니까 지금의 반도체 선발대 기업들이 조정받을 때 후발 기업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좀 여유롭게 지켜보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 있는 비중으로 손실 안 보고 나오는 거를 좀 권장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게 그냥 반도체라고 다 같은 반도체가 아니에요. 여기서 주력은 뭐로 삼을 것인가?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기업들은 뭔가? 더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어딘가? 그리고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많이 못 미치는 곳은 어딘가? 이런 측면들을 좀 고려하면서 종목을 판단하시면 같은 섹터 안에서도 좀 더 알짜 종목들이 보일 겁니다. 그런 지점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의견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좀 살펴보면은 이 초보자의 행동 중에 하나가 종목은 잘 고르는데 타이밍을 못 잡는 게 그렇죠. 다들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렌지님만 그런 것도 아니라서 그래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손실 볼 종목은 아니라는 점에서 좀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번을 교훈 삼아서 다음 기회에는 좀 더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 진단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오늘 주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세계 차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의 출근길을 보고 있습니다. 최고 스트레스 요인이 뭡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야, 이 5가지 보자마자 바로 스트레스가 좀 올라오는데요. 이 중에 5위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5위 띄워주시죠. 5위는 바로 음악과 통화소음. 그렇습니다. 역시나 음악과 통화소음. 통화소음 뭐 그렇다 치고 저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재수학원 다닐 때쯤인데 대전에서 그때 학원을 다녔거든요. 네.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아침에 어떤 그 젊은 남자분이 술에 취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손을 다 벌려놓고. 네. 근데 음악 소리가 이어폰 밖으로 너무 크게 들리는 거죠. 저는 이 사람이 귀가 먼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 다 피하고 옆에서 도망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워가지고 음악 너무 크다고. 아, 주무시고 계셨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제 바로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네. 그 이어폰이 연결된 줄 알고 영상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근데 본인은 이어폰이 연결이 안 됐으니까 잘 안 들릴 거 아니에요. 소리를 계속 키우는데 저희는 너무 잘 들리고 미치겠습니다. 본인은 끝까지 모르셨더라고요. 네, 이게 통화소음보다 남의 핸드폰에 나오는 소리가 더 이상하게 예민하게 맞아요. 좀 들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5위를 한번 알아봤고요. 여기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 요인들이 4개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식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월요일장 시작부터 지수는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해냈습니다. 이제는 코스피 3,500포인트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하고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삼성전자 올라왔습니다. HBM3 12단 제품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오늘 삼성전자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해냈습니다. 84,000원 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82,9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위에는 알테오젠 올라왔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는데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큐렉스의 미국 FDA 품목허가 획득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54만 8천 원까지 터치했고 현재도 7% 넘는 급등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3위에는 두산 로보틱스 올라왔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이번에 미국 로봇 솔루션 업체인 원엑시아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로봇주의 상승세에 더욱더 강한 상승폭을 뽑아주고 있는데요. 현재 두산 로보틱스 7.68% 급등한 71,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에는 뉴로핏 랭크됐습니다. 타임즈가 발표한 세계 최고 헬스테크 기업에 선정되면서 오늘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5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왔는데요. 트럼프의 원전 프로젝트가 가속화될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미국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간밤 급등했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도 반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는 로보티즈 올라왔습니다. 자체 로봇손이 오픈 AI에 납품될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3거래일 연속 급등하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는 강한 상승부를 뽑아내고 있지만 SK 하이닉스는 약보합세 보이면서 현재 35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위에는 SK 하이닉스 올라왔습니다. 8위에는 다날이 올라왔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에 들어가면서 오늘 강한 상승부를 뽑아내나 했지만 현재는 2% 하락으로 방향을 튼 상황입니다. 이어서 9위에는 스맥이 올라왔습니다. 현대차의 스마트 공장 구축 계획이 알려지자 로보틱스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스맥 현재 10% 웃도는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10위에는 삼천당제약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알테오젠과 함께 삼천당제약도 급등세를 지속하는데요. 현재도 13.33% 급등한 25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1위에는 대화제약이 올라왔습니다. 알츠하이머 패치가 중국 허가를 받으면서 오늘 대화제약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12위에는 카카오가 랭크됐는데요. 카카오톡의 앱 개편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지만 오늘은 주가 숨고르기 장세 보이고 있습니다. 13위에는 하이젠 R&M이 올라왔습니다. 정부의 AI 팩토리 구축 사업 추진 소식에 힘입으면서 주가 4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14위에는 SW가 올라왔습니다. 로봇 신규 상장주인데요. 로봇 훈풍 속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15위에는 우진이 올라왔습니다. 원전 개특 장비 관련주인 우진은 현재 캔들이 위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고요. 현재는 13,000원 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6위에는 LG 이노텍이 랭크됐습니다. 아이폰 17이 양호한 판매량을 올리면서 5년 만에 증액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LG 이노텍도 오늘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20만 원 선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7위에는 클로봇이 랭크됐는데요. 역시나 로봇주로 주목받으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18위에는 반도체 장비주 테크인도 3일 연속 올라갑니다. 이어서 19위에는 PS 일렉트로닉스가 랭크됐는데요. 삼성 스마트폰의 5G 전력 증폭의 모듈 공급사인 PS 일렉트로닉스도 주목받으면서 현재 9%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랭크됐습니다. 노란 봉투법 통과와 함께 주 4.5일째까지 겹치면서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 훈풍까지 닫고 있는 로봇주인데요. 오늘은 32만 원 선까지 터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의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아직 HBM 퀄 테스트가 통과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폭풍 매수하면서 삼성전자 오늘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품질 테스트를 통과할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와 또 마이크론에 이어서 세 번째로 엔비디아의 5세대 HBM 제품을 납품하게 되는데요. 디램과 낸드 등 레거시 제품의 단가 인상 역시 삼성전자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를 견인해줬던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이제는 삼성전자의 시대가 온 것이 아니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밸류체인 관련주들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겠죠. 지금은 SK 하이닉스 향보다는 삼성전자 향에 우리가 더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오늘도 삼성전자, 오늘도 반도체에 대한 의견입니다. 자, 이쪽으로 더 집중해도 괜찮을지 의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구분할 필요가 별로 없죠. 지금 하이닉스가 안 좋고 삼성전자가 좋으면 삼성전자 향에 좀 집중을 해야겠지만, 오히려 실적을 베이스로 놓으면은 하이닉스가 아직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굳이 뭐 하이닉스 향 종목들을 안 봐야 되는가 하는 건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먼저 가는 애들이 있고, 이제 그 다음 붙는 애들이 있고, 요 정도의 순서고, 예전에 메인 소부장들은 이미 다 쐈단 말이에요. 이미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뭐 이쪽 꼭대기에서 따라 들어가도 되나요? 요런 질문이면은 저는 안 하는 게 그건 낫다. 이런 생각인 거고, 반도체 순환매가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일단 가격 결정을 먼저 하는 건 중국 업체들이거든요. 중국의 레거시 업체들은 이미 가격을 많이 올렸어요. 이걸 두고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주 단위로 원래 가격을 보통 공시를 합니다. 낸드 이렇게 팔게, 디램 이렇게 팔게를 하는데 지금 한 2주 동안 가격 공시를 중지했죠.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사실상 이 메모리에서는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안 올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 밑에 종목들 다 올렸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둘 다 좋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먼저 움직이는 건 당연하겠지만 1차 수요, 테스트 라인들 먼저 쓸 수밖에 없고 기판 라인 먼저 쓸 수밖에 없죠. 이런 쪽은 이제 내리면 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뭐 사실은 제가 이런 거 좋다라는 거는 공개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사실 이미 챙기고 있어야 이건 정상이고요. 이제 그 다음 차시로 이제 봐야 될 애들을 제가 아까 종목 상담에서 IP 라인이라든지 디자인 하우스 쪽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쪽은 지금 그러면 얘네가 후발주니까 살까 말까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영역인 거고 이게 사실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AI를 필두로 한 지금 이전에는 시스템 반도체에 집중도가 많이 높았다라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큰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뿐 아니에요. 미국장 마이크론도 신고가입니다. 그 말은 대세화가 됐고 여기에 이제 올라타는 방식을 어떻게 둘 거냐에 대한 차이입니다. 방법론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거를 방법론을 굳이 분류할 때 SK랑 삼성전을 분류할 필요가 없다. 업황 전체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눌리면 사야 되는 게 반도체 전반적인 상황인 거고 이때 잘 모르겠다. 저는 너무 줄인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시총 작은 일단 테마성 반도체 종목들 말고 좀 큰 애들 중에 좀 내려오는 구조 잡히는 애들 어차피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그럴 때 타겟하시면은 반도체는 지금 난이도가 높은 섹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큰 방향으로 봤을 때 방향 자체가 맞아떨어지는 게 지금 반도체의 업황이기 때문에 이걸 막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별로 없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많이 올라간 걸 잡는 것보다는 올라갔다가 조정 나온 애들 잡을 필요성이 있고 순환매 타겟이기 때문에 아예 후발성 종목들은 테마색이 좀 필요하다. 근데 테마색이 붙을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으로 좋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의견까지 종합해서 들어봤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이 의견에 참 동의를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하리보균이님께서도 진짜 반도체가 2주째 1등인 것 같다. 축하 이렇게 남겨주셨고 절파고TV님께서도 오늘 3점 미쳤어요 이렇게 네. 남겨주셨거든요. 야, 아니 삼성전자가 5% 가는 건 다른 종목들의 거의 뭐 상한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좀 말도 안 되게 상승이 급격하게 나오고 있죠. 최근 들어서 이미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또 치고 올라간다. 정말 대단한 기세를 볼 수가 있군요. 자, 그리고 그 채팅창에 쌀 얘기 자꾸 나오길래 갑자기 쌀 얘기 왜 나오나 싶었는데 미국 주식 얘기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보리밥은 아니겠죠. 그래요. 자,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 주식이 정말 제대로 올라가야 될 텐데 맞아요. 연말까지 지금 같은 상승의 기세를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가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 아르마니님의 종목입니다. 안녕하세요. 2차전지 다시 올라올 때가 됐는데 진단 문의드려요 하면서 코인테크를 뽑아주셨거든요. 자, 코인테크가 사실 지난주에 상한가 거의 갔었죠.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일까 봤더니 이거 매수하신 지가 오래됐습니다. 22,980원입니다. 지난주에 상한가를 갔어도 매수가까지 안 왔던 거죠. 5% 비중이시고요. 목표가를 29,000원까지 보는데
길게 봤을 때 이 정도가 가능한지를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추가 매수도 해야 되는지 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코인테크가 그도 그럴 것이 한 2년 전에는 45,000원 가까이 갔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때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인테크입니다. 정말 주가 바닥을 퍽퍽 기어가다가 지난주에 상한가가 한번 터졌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목표 주가를 29,000원까지 보고 계신다고 하네요. 과연 매수가 근처까지는 가능한 건지, 29,000원까지의 가능성은 어떤지 요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려보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는 일단 지금 코인테크 실적이 별로 안 좋죠. 당연한 겁니다. 얘네 주력 매출이 한 90%가 지금 2차 전지 설비에 들어가요. 자동화 설비 들어가는데 이 자동화 설비 들어가다 보니까 이 자동화 설비에 들어가는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는 산업이 이제 로봇 산업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최근에 상한가 들어갔다가 내려온 것도 2차 전지가 아니에요. 앞으로 로봇을 이 코인테크라는 기업이 중국 기업들과 MOU 체결하면서 더 많은 밸류에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로봇에다가. 이 얘기 나오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그냥 로봇 테마가 붙은 겁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 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오히려 길게 가져간다라는 거는 이런 테마 색깔이 아니라 어떤 뭐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업황이 바뀐다라는 이런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거는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저는 장기간 투자하시는 것보다 목표가로 두신 게 이제 본전 정도에 나오자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저는 기대해 볼 만하다. 특히나 지금 로봇주들 순환매가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로봇주들에 대한 거래 방식을 단기적으로 또는 스윙 정도의 타점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보셔라. 트레이딩으로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그 적용이 코인테크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업황으로 보면은 당연히 기다리면 안 되는 종목이지만 지금 이 시장에서 로봇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형태들 그리고 이 순환매가 굉장히 가파르게 발생하고 있는 것들 탄력도가 높다라는 거고 거래의 집중도 그러니까 돈의 집중도가 높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저는 이제 본전 탈출 완전 나는 무조건 본전 봐야지 이런 형태보다 이제 한 22,000원 정도 구간 들어오잖아요. 변동성 잡히다가 이때부터는 이제 매도로 보셔가지고 손실을 줄이고 나가는 방식으로 보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추가 매수하실 것 같은데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이게 테마 잡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성이 커집니다.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 있는 비중을 잘 정리하는 방향으로 보자. 이 정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테크를 살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또 이 상한가가 터지고 갑작스럽게 분출을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눈길이 확 갔죠. 그렇지만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지금 이 시점에 현명한 전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점도 꼭 감안을 해두시죠. 네, 역시나 2차 전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신 것 같은데 네. 호리지아님께서 눈에 보이면 안 됩니다. 감추세요. 스트레스 받아요. 안 보면 속도 편하고 내 돈은 네. 그냥 살아있거든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특정 종목과 종목군에 대해서 투자 전략이라기보다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맞아요. 가다듬는가 이런 사실을 현실적으로 보면 더 중요한 전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수익도 그렇고 손실도 그렇고 팔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리고 식으로 그냥 마음의 승리를 하는 거죠. 사실 이 투자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느끼실 텐데 어떻게 하면 기준과 원칙을 잘 지켜가면서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거 웬만큼은 다 알거든요. 그렇죠. 머리로는 너무 잘 알죠. 근데 심리가 안 따라준단 말이에요. 수익이 좀 맞아요. 나면은 팔아야 되나? 이러다 2배 나는 거 아니야? 3배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못 팔고요. 손실 나면 그래도 다시 오르겠지. 다시 오르겠지. 다시 맞아요. 오르겠지. 점점 그리고 지하철 가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는 예. 거죠. 하여튼 그래서 마음가짐을 정말 우리가 다잡아야 된다는 점을 한 번 더 각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숙주나물 무침 맛소금 팍팍. 이거 저희 저번 주에 했잖아요. 숙주나물 무침 맛소금 팍팍님. 그렇죠. 네. 맛소금. 출근길 최악은 지옥철이죠. 거기에 여름이라면 역시 저랑 똑같은 의견을 갖고 계시는군요. 너무 힘들어요. 네, 자 이렇게 오늘 주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놓치지 않고 계시는데요. 계속 저희도 본업으로 가볼게요. 종목 진단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은정님께서 NHNKCP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5,750원에 보유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요.
금요일에 오르다가 오늘은 또 마이너스로 진단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NHN KCP가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묶이는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 네. 말씀해주신 대로 지난 금요일에는 15% 가까이 올랐다가 오늘은 또 바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하루 만에 또 매수가를 확인해 보니까 하루 만에 수익권에서 다시 손실로 돌아섰습니다. 그때 수익을 볼 때 팔았어야 했던 건지 더 큰 수익을 욕심내면 안 됐던 건지 좀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종목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15,750원에 보유 비중 10%입니다. 진단 좀 부탁드려요. 네, 우리 앵커님이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지금 NHN KCP는 본업에 발생하는 모멘텀이 아닙니다. 아시죠? 지금 실적이 뭐 좋게 찍히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실적은 가던 결대로 나오고 있어요. 뭐 특별한 성장이 보이지도 않고 원래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변동성이 잘 없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강했던 거는 뭐냐?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결국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도 선진국들이 먼저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적극적으로 법제화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게 1차적인 모멘텀인 거고, 두 번째로 국내에서 그럼 어떤 기업들이 그런 글로벌 모멘텀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봐야 되는데, 그럼 국내 정책도 있는가도 궁금하잖아요. 국내 정책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증권 토큰 STO부터 해서 지금 STC까지 진행하려는 걸 순차적으로 하고 있죠. 지금 여당 주도하에 진행 중인 거고, 그럼 이때 이 물결에 동참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플랫폼 기업, 뭐 IT센 글로벌이나 IT센 엔텍 같은 기업들이 있겠고, 또 이제 특허 출원을 하고 있는 기업들,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이 결제사들이 있죠. NHN KCP나 뭐 헥토파이낸셜 같은 기업들이 있겠고, 또 이 상표 출원은 됐고, 그럼 이 시스템상에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게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결제 기업들입니다. 거기에 NHN KCP가 다시 한번 접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미 결제 인프라는 국내에서 이 KCP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왈가왈부할 건 없어요.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진행이 되면 우선적으로 수혜받을 기업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를 토대로 해서 많이 올라왔죠. 근데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이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괜찮을까요? 이런 방식이거든요. 이미 많이 올라왔고, 또 여기서 또 다시 올라가 줬는데도,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의도가 그랬건 안 그랬건 간에 지금 단타치다 물리신 거예요.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구간에 사셨다가 이게 내려가 버리는 애가 돼버린 거거든요. 사실 그랬으면 팔고 나오셨어야죠. 1차적으로. 이게 지금 운이 좋아가지고 다시 올라와 줬어요. 왜?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신 게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물려서 기다리다 보니까 내 본전 준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매도가 안 나갑니다. 그죠? 이게 내가 애초에 이걸 살 때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걸 사서 언제 팔아야지, 언제 수익 실현해야지, 얼마큼 내려가면 정리해야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물리면 물린 대로 들고 가고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못 파는 이런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얘가 지금 이거 어떤 기업인지 이걸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가격을 내가 어떻게 매력적인 가격에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다시 올라옵니다. 예. 근데 손실 보지 말고 매도하세요. 이것도 변동성 엄청 튈 종목이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가 어차피 이번 본회의에서 또다시 다른 안건으로 작동이 될 텐데, 그럼 그럴 때 올라가면 또 못 파실 거예요. 그럼 또 내려옵니다. 왜? 이런 대표적인 스몰캡 종목들이 테마가 형성됐을 때 대부분 유사한 형태를 띠니까요. 저는 이런 종목들 말고 차라리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하고 싶으시면, 정책 기대감을 갖고 싶으시면 아예 대장주격인 네이버나 카카오 쪽을 보시던지, 지금처럼 끌고 가실 거면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정책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하기 어려운데요 하시면은 아예 반도체처럼 실적주 위주로 보시던지, 이런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어울리는 종목이 아닙니다. 변동성이 크고 뭐 관련된 수혜주이긴 합니다만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또 시나리오 짜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이 종목은 손실 보지 않고 나오는 방향으로 판단하시고 이후에는 다른 종목을 타겟하자, 이렇게 의견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은정님께서 댓글에도 김근우 전문가님 단타 치려다 맞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끌고 갈 거면 네카오 아니면 아예 실적주 이렇게 좀 눈을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말씀해주신 대로 아무튼 손실 보지 않고 탈출하시는 걸로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은정님께서 이거 거의 뭐 바스켓으로 담으셨군요. 네이버와 카카오페이가 다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다음 뭐 지금 말씀해 드린 내용을 다음 투자하실 때 좀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함께 해주신 김근우 전문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레키쇼 주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세계 차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이죠. 그래서 이런 주제, 직장인의 출근길 최고 스트레스는 뭔가요? 라는 질문을 요즘 해봤대요. 자, 그 중에 5위가 바로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통화, 소음이 5위로 꼽혔습니다. 일단 귀가 시끄러우면 출근길에 정말 정신없죠. 자, 5위보다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 4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오, 이상한 냄새. 그렇습니다. 저는 저게 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스트레스다 보니까 이 자동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탔을 때 확연히 비교되는 그런 스트레스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 지연이나 뭐 급정거, 급출발, 이런 지옥철 이런 거는 자동차를 운전해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차가 막히고 뭐 옆차가 끼어들고 이런 건 비슷한데 냄새는 네. 확연히 좀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꽤나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4위 이상한 냄새.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갑자기 출근길에 밤새 술 드신 분이 나와가지고 술 냄새가 너무 난다든지. 예를 들면 나도 숙취가 있는데 옆에서 그렇죠. 술 냄새를 풍기면 그러면 진짜 너무 미치는 힘들죠. 거거든요. 거기다가 방금 이제 흡연하신 분이 갑자기 따라오셔가지고 버스에서 타게 되면 맞아요. 그것도 좀 쉽지가 않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4위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3가지 요인이 남았는데, 이 남아있는 3가지는 막상막합니다. 우열 가리기가 쉽지가 않군요. 자, 그러면 이 3가지 요인들, 이 순서는 조금 이따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은요, 이 직장인들의 출근길, 최고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딱 어떻게 보면 적합할 수도 아니면 월요일에 부적합할 수도 있는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남아있는 요인은 버스나 지하철에 지연이 있고요. 급정거, 급출발, 그리고 지옥철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서 혹시 1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문제가 좀 어렵게 내셔야 되는데 문제 너무 쉽게 내시네, 그죠? 네. 문제를 어렵게 내야 그렇게 시청률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교통 체증이 워낙 심하니까, 네. 그죠? 뭐 지하철에 아마 붐비는 환경이 아마 그렇게 좋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게 우리 러시아의 그 교통 혼잡이 심하고, 그죠? 지하철 그렇죠. 붐비는 그런 환경이 일단 스트레스 주기 때문에 저게 나와 있는 보니까 지옥철이 1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금산 전문가께는 뭔가 질문을 드리기가 항상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답을 맞추시나요?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거의 백과사전이시기 맞아요. 때문에 참, 금산 전문가께는 너무나 쉬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사실은 여기 집중해서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더 대중적으로 저희가 쉽게 좀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금산 전문가의 이 답변이 무조건 정답이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끝까지 여러분도 추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금산 전문가를 반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군요. 프리자님, 반가요. 교장쌤 안녕하세요. 지효님, 교장 금쌤, PSK 3전 리노 수익 중이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아니 반도체 3종목을 갖고 계시는데 최근에 반도체가 너무 좋았잖아요. 오조리 수익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요즘 짱이 반갑고 좋을지 그 느낌이 체감이 됩니다. 자, 김수정님 오셨고요. 풍은아님 그리고 김영희님, 레몬님까지 종목 진단 요청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종목 볼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 가지아님의 종목입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는 지주사들 얘기가 정말 많았었죠. 맞아요. 그 중에서도 많이 거론이 됐던 바로 그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화로 가봅니다. 자, 한화 매수 가격은 91,800원이고요. 아니,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신데요. 비중 40%입니다. 우와, 목표가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이 한 종목에
굉장히 지금 많은 비중을 40%를 한 번에 사신 건 아니겠죠? 그렇겠죠. 이거 조금씩 모아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한화가 뭐 굉장한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 매수 가격이 높아서 지금 전혀 재미를 보고 있지 못합니다. 매수가보다 오히려 약간 낮은 상황인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화입니다. 정말 많이 올라간 한화인데 매수 가격이 높아서요. 비중이 40%인데 지금 손실 중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그 사업 지주회사 중에서 가장 그 상승세가 크게 나온 종목이 이게 나와 있는 한화죠, 그죠? 한화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지분을 대략 30% 이상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한화솔루션의 지분도 30% 이상 가지고 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지분을 30% 이상 가졌다는 것은요, 한화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죠. 사실은 이 한화는요, 실질적인 그런 지주회사입니다. 완전한 지주회사가 아니고 실질적인 지주회사예요. 삼성그룹도 삼성물산이 실질적인 그런 지주회사듯이 한화도 한화그룹의 지주회사인데 이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 쉽게 무너지지 않느냐면요. 제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차트가 견조하죠, 그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한화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걸 항상 같이 놓고 보세요. 제가 주식 투자하는 노하우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한화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화를 제가 종목 진단하면서 내가 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설명하는가를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이게 나와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요, 여러분들, 지난해보다도 올해가 더 좋아요. 여러분들, 올해보다도요, 내년이 더 좋아요. 내년보다 그 다음에가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항제주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지금 항제주가 이런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황제주에 지금 등극이 되어 있잖아요. 항제주에 등극이 되어 있는데 이게 쉽게 항제주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저는 최대한 가져가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저는 120만원 정도, 그래서 130만원 정도. 이 정도는 가능해 보여요. 이게 나와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지주회사 한화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오겠죠? 이게 쉽게 여기서 바로 여기서 이렇게 바로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꼬꾸라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 저는 앞전 다시 고점을 향해서 저는 간다고 보는데, 다만 자, 이분께서 지금 보니까 그 비중을요 40% 가지고 계시잖아요. 보통 집중 투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거는 프로들이 하는 거예요. 프로들이 집중 투자하는 거지 무슨 개인들이 뭐 집중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개인들이 딱 까놓고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개인들은 한 종목의 비중이 20% 넘어가면 안 돼요. 대한민국의 양대 시장의 종목이 약 2,700개 되는 종목 중에서 5개 종목을 선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죠? 5개 종목 잡으면 딱 20% 잡으면 딱 종목이 100% 원금이 되잖아요. 한 종목당 20%씩 해서 5개 종목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데, 하물며 여기에다가 비중을 40% 채워가지고 보세요. 오늘 같은 날 주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빠지게 되면 보통 사람의 심리가 있잖아요.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비중을 한 20% 정도만 가져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 편하게 주식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주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91,800원이니까 지금 주가가 91,100원입니다. 그러면 매수가 오면은요 91,800원 오잖아요. 오면은 여기서 40%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절반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20%만 보유하세요. 참 친절하죠?
야, 금산 전문가가 이렇게 친절하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절반은 매도하시고요. 절반만 가져가서 20%만 가져가는 전략이에요. 가지고 얼마까지 하면 가져가 본다? 한 11만 원 정도까지 가져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절반 판 돈 있잖아요. 요 절반 판 돈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면 되는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가 주도자 아닙니까? 반도체, 제가요, 반도체 유진테크나 테스나, 리노공업이나 KC텍이나 PSK나 월덱스나 이런 종목 하나를 몇 사세요. 반도체는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요. 근데 하나라는 종목은 이미 시작했잖아요. 그죠? 이미 시작해서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나 있잖아요. 보세요. 이게 나와 있는 하나가 이렇게 상승이 크잖아요. 이게서 크게 먹을 건 없어요. 예? 지금 잡아서 크게 먹을 게 없다니. 그러니까 제가 절반만 가져가, 한 11만 원까지만 가져가서 매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참고를 하시고요. 조금 어른답게, 좀 주식을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한화 살펴드렸습니다.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친절한 금산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댓글을 보니까 이 한화에 대해서 댓글이 또 남겨지고 있는데 이은정님께서는 하나유로스페이스 2주 유증까지 받아서 네. 평단 42만 원대 수익률 135%도 우와. 가지고 계시다고. 네. 대단합니다. 이 똑같은 종목일지라도 어떤 타이밍에 어떤 주가에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요. 타이밍이 참 네.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코코 형님 오셨는데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금산 전문가님 친절하시죠. 그래서 우리 금산 전문가께서는 심지어 특정 종목을 진단해 드릴 때도 그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얘기도 같이 맞아요. 해주시거든요. 그 내용을 여러분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진단 프로그램을 보실 때 여러분 종목이 아니라고 해서 딱 외면하시기보다는 다른 종목들 진단할 때 다 들여다보시면 아마 얻어가시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처럼님, 금산 전문가님, KC텍과 리노공업 수익 감사합니다. 오늘 금산 네. 전문가님께 수익 감사하다는 댓글도 좀 꽤 자주 보이는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돼지엄마님 HMM 종목 진단 요청해 주셨고요. 김서연님도 와 안녕하세요. 주셨습니다. 아주 좋네요. 자, 분위기가 후끈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종목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있을까요? 이번에는 배혜선님께서 SKC 남겨주셨는데 네. 2차 전지 중에서도 유리기판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1만 9천 원에 보유 비중은 23%라고 하시고요. 아마 매수 가격을 보니까 올해 초에 사셨거나 그 이전에 사서 네. 비교적 오래 들고 계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후에는 계속 마이너스라 좀 수익으로 돌아설 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11만 9천 원의 보유 비중도 23%라서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부분도 어떻게 해야 할지 진단 함께 해주실까요? 이게 나와 있는 SKC는 보통 보면은 우리가 정권 방송을 보게 되면은 SKC를 아주 좋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SKC라는 기업 자체를 여러분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분석을 해보시면 이 기업이 영업이익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기본적 분석을 하지 않고 기본적인 분석을 하지 않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나와 있는 SKC는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의 포트폴리오는 잘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게 실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한번 보시고요. 보세요. 2023년도부터 적자예요. 보세요. 적자가요. 2,100억이 나왔죠. 2023년도입니다. 지난해가 2,768억의 적자가 나왔어요. 올해 상반기까지 있잖아요. 1,446억의 적자예요. 지금 3년 연속이죠. 지금 3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 앞으로 주식하실 때 되도록이면은 1년 정도의 적자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란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한데 저는 1년 정도로 용서할 수 있는데 3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적자가 나오는 기업은 저는 쳐다보면 안 돼요.
그 기업이 아무리 성장성이 나오더라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게 투자의 원칙이에요. 자기만의 투자의 원칙을 가지고 주식을 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주식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보면 아래쪽에 보면은 세전 계속 사업이익도 마이너스죠. 단기순 손실이 나오죠. 보세요. 아래 요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다 단기순 손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손익계산서상에서 이렇게 영업 손실이 나오고 단기순 손실이 나오면은 그럼 그 다음은 자 이제는 BS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BS. 여러분 이 BS라는 거 아시죠? 자산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부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자본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재무 상태표를 보는 거죠. 칩으로 말하면은 가계부입니다. 가계부. 가계부의 재정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보는 거죠. 한번 볼까요? 아래쪽 쭉 내리세요. 쭉 내려가지고 여러분 이게 부채 규모를 보세요. 부채 규모가 여러분 있잖아요. 부채가 얼마예요? 부채 규모 보세요. 이게요. 단기 차입금이 상당하죠. 야, 이 단기 차입금 보세요. 단기 차입금에 물이 있죠. 1조가 넘어갑니다. 1조 원이. 이런 분석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주식하시는 분이 왜 이런 분석을 안 하는지를 나는 이 재무제표를 전혀 분석도 하지도 않고 이게 지금 단기 차입금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이자가 얼마 나가겠습니까? 이게 나온 적자가 나오는 기업의 이자 부담까지 나오는 거죠. 예, 적자는 또 이해할 수 있어. 그러나 적자가 나오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렇게 이자 비용을 또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결론이 도달하게 되면 보세요. 맨 아래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현금 오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게요. 이게 현금 오름표예요. 이 방송에서 그 종목 추천하는 것도 진짜 생각해가면서 주식을 추천하셔야지. 이게 현금 오름표 아닙니까? 영업활동 현금 오름을 한번 보세요. 다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죠? 기본적 분석을 하셔야죠. 기본적 분석을. 그리고 난 다음에 기술적인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이 우선적으로 기본적 분석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야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이게 기업으로 돈이 들어오질 않아요. 기업으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아,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이걸요. 그런데도 SKC가 무슨 유리기판이니 뭐 동박이니 아무 소용없어요. 기본적 분석 자체가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나와 있는 SKC는 물론 이 기업이 낙폭이 워낙 큽니다. 워낙 낙폭이 크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겠죠. 그죠? 그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누구나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와, 낙폭이 크구나. 낙폭이 크니까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겠구나.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게 성장성이 나오고 지금 이 자체가 기업의 실적이 지금 뒷받침되지 않는 기업을 가지고 이 기업을 추천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 자체를 여러분들 그리고 이 기업에 지금 적자가 나오는 이 종목의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예, 3조 9천 거의 4조입니다. 4조. 예? 거의 4조 원이에요. 지금 3조 9천억이잖아요. 4조 정도의 지금 가치를 지금 부여받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보다 훨씬 뛰어난 종목이 수두룩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 이보다 훨씬 뛰어난 기업이 수두룩해요. 알았어. 이렇게 제가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여러분들 주가가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반등은 어디까지는 나올 수는 있냐, 요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가격대입니다. 요 가격대가 얼마냐면요, 이게가 이게 먼저 이걸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어. 주가가 요 딱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요 가격의 딱 중간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요 가격의 중간 정도. 이 정도까지는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은 나오겠죠. 목표가 13만 원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세요. 여기까지 아래에서는 팔지 마시고 여기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거예요. 13만 원까지 가지고 한 적어도 지금 이제 9월이니까 한 10월 말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봅니다. 그러면
주가가 기술적인 반등도 한번 나올 거예요. 이런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낙폭이 크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3만 원 정도면은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고 일봉, 주봉, 월봉을 놓고 보니까 월봉 상위 주가는 딱 저점에 와 있네, 그죠? 딱 저점에 와 있잖아요. 저점에 와 있다. 그래서 저점에 와 있다. 그래서 기업의 성장성이 없는 기업을 제가 자꾸 이 종목을 높은 가격에서 매도하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전문가로 살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죠? 전문가면 전문가답게 종목을 진단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요, 13만 원까지의 리바운딩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13만 원 정도면은 매도하고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SKC에 대해서 혼은 좀 내셨지만 그래도 목표가 13만 원까지는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서 기본에 충실하자는 말도 함께 다시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바로 오늘 네이키쇼 주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세계 차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의 출근길을 보고 있습니다. 최고 스트레스 요인은 뭔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남아있는 세 가지 요인들이 참 다 보자마자 스트레스를 유발하죠. 자, 3위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3위는요. 바로 급정거와 급출발. 22.7%가 여기 스트레스 받는다고 꽤나 응답하셨습니다. 비중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댓글에서도 봤듯이 지방에서는 급정거와 급출발이 더욱 심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역시 저도 부산에서 살았었다 보니까 이 급정거와 급출발 정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네. 롤러코스터를 타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언뜻 기억나는 게 부산에 여행을 갔다가 택시를 탔는데 네. 밤이었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속도를 시내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부산에서 이 택시 탔을 때 네. 제일 하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몇 시까지 갈 수 있을까요? 무조건 해냅니다. 저는 제가 그 택시 타면서 무서웠던 기억이 그때 딱 평생 한 번이었어요.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속은 시원했습니다. 저도 기차 시간이 아슬아슬하게 한번 택시를 탔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달려주시니까 네. 너무 감사한데 뒤에서 진짜 너무 네. 무서운 이런 경험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일 뿐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또 1시간 동안 어떤 종목들의 변화가 있을지도 찾아봐야 되겠죠? 지금부터 정수지 캐스터 만나보겠습니다. 1시간 동안 달라진 투자자들의 관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의 D&D 파마텍이 새롭게 랭크됐는데요. 화이자가 비만약 개발사인 메세라의 인수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메세라의 GLP-1 플랫폼 기술을 이전해서 임상시험을 진행했던 D&D 파마텍이 수혜주로 부각받으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3위의 동구바이오제약도 올라왔는데요. D&D 파마텍의 지분 3.28%를 보유하고 있는 동구바이오제약도 수혜주로 부각받으며 현재 주가 6,000원 선까지 안착했습니다. 5위의 블루엠텍과 함께 10위의 인벤티질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역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두 2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6위에는 로보로보도 새롭게 랭크됐는데요. 로봇주도 강세 흐름 지속되고 있습니다. 로보로보도 6%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8위에는 IT캠이 올라왔는데요. 리사이클링 업체를 인수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4흘 연속 급등합니다. 이어서 15위에는 G2G 바이오가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인 이노램프에 주목하면서 오버행 우려를 눌러냈습니다. 현재 주가 23만 원 선까지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18위에는 모니터랩이 올라왔는데요. 보안 관련주들도 나흘 연속 상승 흐름 유지합니다. 이어서 19위에는 바이넥스가 올라왔습니다. 수주가 연이으면서 오송에는 557억 원을 투자해서 이번에는 시설 투자로 캐파를 2배로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이넥스의 주가도 18,000원 선을 다시 한번 돌파했습니다. 20위에는 비스토스가 올라왔는데요. 생체신호 의료진단 기업으로서 현재 주가 급등하며 1,500원 선까지 안착했습니다. 이렇게 오후장에는 제약바이오주의 수급이 다시 한번 쏠리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키트루다 SC FDA 승인 소식과 함께 화이자의 메세라 인수 추진으로 D&D 파마텍은 상한가까지 올라섰는데요. 이렇게 기술 수출이 연잇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후발주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50만 원대 완벽하게 안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D&D 파마텍은 갑작스럽게 랭키조 시작과 함께 상한가로 갔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 종목들 가운데서도 들끓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쪽에서 이 후발주자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이야기들이 좀 있을까요? 오늘 알테오젠이 이제 우리가 차트에 보다시피 사상 신고가를 만들고 있죠, 그죠? FDA 분목 허가 소식 때문에 오늘 알테오젠 주가가 이렇게 이제 사상 신고가가 나오는데요. 물론 여러분들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사실은 고령화의 최대 수혜주죠. 그리고 이제 금리, 기준금리의 인하로 인해서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나 비만 치료제 같은 그런 기업들의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하고 있고, 그 다음은 이제 10월 달하고 12월 달에 학기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제약 바이오 종목도 들어 있습니다. 특히나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기업의 주가는 달리기 좀 크겠죠. 이게 나와 있는 알테오젠이 그렇잖아요, 그죠? 지난해 흑자 전환해서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 한번 볼까요? 지난해 보시면은 기업이 적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지난해 254억의 흑자가 나왔고 올해 상반기에 606억 정도의 지금 흑자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시가총액을 놓고 보면은 지금 27조입니다. 감히 여러분들 알테오젠 지금 이 종목을 지금 자리에 들어가서는 저는 실익이 없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신라젠이라는 종목 하나 볼까요? 이게 신라젠입니다.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라젠은 지금 여러분 월봉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봉 차트 한번 보십시오. 신라젠 종목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닥셀바이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월봉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매드팩트 볼까요? 매드팩트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이게 나와요. 이게 매드팩트입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종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온 이문텍 볼까요? 이게 네온 이문텍입니다. 한번 보세요. 차트 한번 보세요. 하나 더 볼까요? 파메신 한번 볼까요? 이게 파메신 종목 차트 한번 보세요. 하나 더 볼까요? 제가 이런 종목을 약 50개 정도 되는 종목이 이렇게 다 고점 대비해서 거의가 깡통 수준에 와 있는 종목이 수두룩 합니다. 제약바이오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종목을 매매할 때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죠. 특히나 이제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 주식하는 목적이 뭡니까? 특히나 좀 연세가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주식하는 목적이 뭐예요?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죠? 보통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날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풍지박살 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면 되겠죠. 그러면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전통적인 제약주를 가지고 매매하시면 마음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볼까요? 전통적인 제약사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유한양행 같은 이런 종목이 있잖아요. 보세요. 주가 이게 유한양행 아닙니까? 마음 편하게 매매할 수 있겠죠? 한미약품 같은 종목 보세요. 이게 한미약품 주가 최근에 주가 올라오면 보세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이게 일봉 차트인데 이게 주봉이고 월봉이고 월봉을 보세요. 이게 월봉 차트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종목이 수두룩합니다.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실적이 나오면서도 주가가 바닥거리 있는 종목이 수두룩해요. 그런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그게 정석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이런 알테오젠 이런 종목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한번 무너지게 되면요. 여러분 정신 못 차려요. 제가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PR 자체가 뭐 100배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PBR이 뭐 5배, 6배, 7배 되고 있잖아요. 3년, 4년 적자를 보는 종목군들 재무 상태표 보면 엉망인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신약의 파이프라인도 하나도 없는 그런 기업들, 그죠? 그런 기업들은 매매 안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으니까 전통적인 제약주도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매매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의견까지도 이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자, 그리고 채팅창을 보니까요. 와, 벌써 1,800명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D&D 파마텍의 상한가, 그래서 정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상향님께서요. 세상에, 아니, D&D 파마텍 매도 걸어놓고 점심 먹고 왔더니 상한가를 찍었네요. 무엇이오, 아쉽네요. 점심 먹은 게 체할 뻔. 아이고야. 매도 안 걸어 놓으셨으면 상한가까지 편하게 보셨을 텐데. 아니에요. 그래도 수익 보고 파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이 아쉬움 제가 장담합니다. 다음번에 다른 종목에서 충분히 많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지나치게 욕심 부리다가 상한가 찍고 또 잔뜩 내려와서 팔게 되면 그건 뭐 맞아요. 상한가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익 보시고 다른 종목에서 딱 적당한 정도 수익을 계속해서 챙겨가시죠. 적절한 수익을 딱 챙겨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욕심 부리다가 문제가 생기니까요. 자, 그러면 계속 또 종목들을 찾아가 볼 텐데 종목 진단 요청 끝까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이번에는 두 분께서 보내주셨는데 오.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우선 전화로는 7547님께서 매수가가 126,013원에 보유 비중이 47%. 이분 잠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요. 계속 아마 물 타고 이렇게 추가 매수를 계속 그쵸. 하셨던 게 아닐까 싶고 절파고 TV님께서도 114,500원에 보유 비중 7%입니다. 네. 어쨌든 두 분 다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대장주들을 쏘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아직 10만 원도 뚫지도 못했어요. 이 종목도 꽤 오래됐는데 괜찮은 결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오늘도 보니까 장중에 1% 넘게 올랐다가 지금은 보합권 에서 좀 파란불이 다시 들어오고 있고 꽤 오래 8, 9만 원대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대장주도 잘 가고 소부장에도 날개를 달 종목이 참 많은데 한미반도체는 언제 가는 걸까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10만 원도 뚫어낼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126,013원에 47% 그리고 114,500원에 7%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한번 기다려 보시면은,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2023년도입니다. 하고 2024년도 넘어가는 요 해에서 제가, 반도체 정교 석차라고 해서 아마 이야기하실 거예요. 이야기 아마 많이 알고 계시고, 반도체 정교 석차라는 것을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반도체, 여러분들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시면요.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반도체 전교석차 이렇게 딱 쳐보세요. 금산 전문가의 반도체 전교석차 치면 순위가 1위부터 12위까지 순위가 쫙 나올 거예요. 지금 보니까 AI 브리핑이 나오더라고요. 네이버에 치니까. AI 브리핑이 있잖아요. 브리핑이 어떻게 나오느냐. 금산 전문가 반도체 전교 석자 치면요. AI가 답변해줘요. 제가 그래서, 이 반도체 전교 석자를 가지고 제가, 한번 파란을 한번 이렇게 줬는데, 오늘 밤에 제가 또 신의 안수를 할 겁니다. 오늘 밤 9시에, 제가 신의 안수에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한번, 강의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지금 반도체에서 반도체 공정이 8대 공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반도체 전문가한테 배우세요. 반도체를 정석으로 배운 사람을 잘 보시라고요. 8대 공정이 있어요. 요 8대 공정 안에서요.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장비와 부품이 뭐냐를 저한테 물어본다면 식각 공정하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식각 공정하고 여러분들 정착 공정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착 공정. 요 두 개가요, 반도체에서 가장, 필요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식각 공정 장비 기업, 식각 공정 부품 기업, 그리고, 정착, 공정, 장비 기업이나 부품, 이쪽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나와 있는 종목이 핵심적인 종목이요. 10개 정도 되는 종목이 있어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하지 않고, 반도체에 지금 왜 식각 공정 주가가 많이 가고 정착 공정의 장비들이 왜 많이 가는가를 어느 정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게 보면 유진테크 같은 종목 있잖아요.
이게 유진텍 같은 종목 보세요. 이게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갑니까? 여러분들 원익 아이패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가냐고 이걸 알고 계시라고요. 알고 주식을 투자하셔야지. 그죠? 이 주가 왜 많이 가겠습니까? 알고 투자하라고. 이게 다 정착 공정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오늘 제가 아무튼 그 저녁에 신의 한수 저녁 9시에 제가 아무튼 방송을 해줄 텐데 자 보세요. 이거 보시면요. 한미 반도체 있잖아요. 예, 지금 자리는 한미 반도체는 기다려 주세요. 예, 지금 반도체 종목군 중에서 주가가 지금 전혀 못 간 종목이 몇 개 종목이 있어요. 지난해 가장 히트를 쳤던 2023년도, 2024년도 가장 히트를 쳤던 한미 반도체 주가가 지금은 예, 바닥권에 있는데 이건 여기까지 예, 기다리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이건 자동까지 반동 올라와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예, 12만 6천 원이기 때문에 손실 보고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12만 원까지는요 기다려 주세요. 오늘 현재 지금 주가가 얼마예요? 현재 주가 지금 9만 2,900원인데 제가 비중이 좀 적다면 그래서 내가 그런 47% 지금 비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꼼짝을 못합니다. 그죠? 나의 원금의 47% 내가 돈이 1억 있으면은 4,700만 원 이게 다 집어넣었는데 이게 다 더 추가 매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20% 정도 가져가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욕심도 부리면 20%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 추가 매수하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비중을 한 번에 많이 가지고 계시냐 이 말이 내 말은. 예, 주식투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자리는 기다렸다가요. 매수 가격은 12만 원은 가능해 보이니까 일단 그거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비중이 적으면은 추가 매수가 가능할 텐데 추가 매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다렸다가 12만 원 정도면 다시 저한테 물어보시면 또 제가 그때 가서 다시 또 전략을 짜줄 테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로 7547님과 절팔고TV님 뿐만 아니라 댓글에서 보니까 이은정님과 행복하게님까지 다들이 한미반도체 가지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시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12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도 다시 저희가 AS 받아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까지 살펴드렸고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금산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랭킹쇼 주제죠.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세계 차 없는 날 특집입니다. 직장인의 출근길, 스트레스가 뭔가요? 이겁니다. 1, 2위가 정말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 팍팍 올라오죠. 버스나 지하철이 자꾸 늦어질 때, 그리고 지옥철, 사람이 너무 붐비는 그 지하철의 한 광경이 떠오르실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버스와 지하철 지연이 27%, 네. 지옥철이 46%로 딱 이 두 가지 가지고 1, 2위를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과연 그럼, 어떤 게 1등일지. 바로 한번 알아보죠. 오늘의 1위입니다. 1위는 바로 역시나 숨 막히는 지옥철. 아마도 오늘 아침에도 겪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저 숨 막히는 지옥철 앞에 가로에 이야기가 더 있었어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과 강제 부비부비. 너무 싫죠. 정말 특히 한여름에는 알죠. 사람들이 옷을 입어도 몸이 닿으면 그 사람의 체온이 확실히 36도가 넘는구나를 느낍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 열기가 맞아요,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정말 그럴 때는 이미 많이 올라온 열기가 가라앉질 않죠. 자, 그래서 1위 지옥철, 특히나 수도권 지역 서울의 지하철은 출근길은 정말 말도 못하죠. 그래도 이제 날씨가 좀 많이 풀렸으니까 지옥철 출근길이 조금은 덜 힘드시길 그런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출근길이 스트레스가 좀 올라와도 수익으로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늘상 찾아오기를 기도하면서 기원하면서 오늘 랭킹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